정치권에서는 조금씩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고 공천을 받기 전에 이제 경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곳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도지사 선거를 놓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의힘도 몸을 푸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뜨거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에 출사표를 던진 분을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요. 좀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오랫동안 제게 꿈을 주었던 곳, 이제 제가 헌신할 곳, 경기도를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왜 서울시가 아니었습니까? 서울시보다도 네. 경기도가 훨씬 대한민국 변화를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 경기도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400만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많죠? 서울보다 400만 더 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산업 또 R&D 투자 전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죠. 또 저는 30년 넘게 경기도에서 살았고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뭐 제가 깊이 고려하지 않았었고 아주 어렵지 않게 경기도를 위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을 키워왔던 것이니까 이제는 헌신하자 하는 각오로 경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조홍천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오히려 합이 맞을 것 같은데라고 좀 아쉬움을 표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은 우리 대표님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놓고 대의가 없고 서울 종로를 고사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면에서 비판했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정 의원 얘기는 뭐 저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대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예. 또 조응천 의원께서 서울과 합이 맞다고 하는 건 아마 제가 서울이든 경기든 어딜 나가도 또 만약에 그 당선이 된다면 그 도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냐는 그런 칭찬의 말로 들립니다. 네. 실제로 제가 국가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고 경제수장으로서 또 나라 살림을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서울이든 경기든 어디든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당선된다면 누구보다도 그 경험을 살려서 이 도정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쟁자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안민석 의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이 서울로 출마할 때 연기를 피우다가 경기로 이제 틀었다고 하면서 정치계의 교란자 같다. 이렇게 또 표현했거든요. 제가 뭐 연기 피운 적도 없고 교란한 적도 없고요. 예. 그 말을 뭐 험하게 한다고 또 이렇게 강하게 한다고 불쾌하십니까? 예, 뭐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예. 원래 말을 좀 가려서 안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예. 속에 있는 강단과 용기와 소신이 중요한 것이죠. 네. 저는 두 개를 놓고 고른 적도 없었고요. 제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제 생각은 저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중에 해왔던 정치 개혁과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면 선거에는 졌지만 추진할까였습니다. 예. 거기에 매달리다가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하다가 이제 아주 어렵지 않게 제가 경기도를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제 저희 우리 대표님은 이제 몇 차례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던 게 기득권 정치 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두 갈래로 좀 드려보겠는데요.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은 졌고 경기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 출마 아니냐. 대표님이 경기 쪽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게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을 수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죠. 네. 경기도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선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허니문 효과라고 할까요? 또 이런저런 봤을 적에 경기도 선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이제 뉴스의 중심에 돼 있고 5월 10일이면 새 정부 출범합니다. 경기도 선거가 지난 대선에서 5%포인트 이겼다고 해서 유리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해도 정말로 쉽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반드시 승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정성호 의원하고 김병욱 의원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론의 표현을 빌면 이재명계의 핵심 중에 핵심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어떤 그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의 기득 세력에 올라타서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정치 교체 공동 추진 기구 만들자면서 합당을 제의했습니다. 예.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정치 교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이재명 후보나 또는 민주당에서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민주당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하는 것이지요. 예. 저희부터 그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기득권 올라탈 생각 없고 오히려 기득권 깨고 싶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 적에 저희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원장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줬던 것이고 출마 전에 이제 경기 의원들께 몇 분들께 전화했었을 적에 예. 김병호를 포함해서 몇 분들이 좀 같이 나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예. 또 시간이 되셔가지고 예. 그 오신 것입니다. 뭐 어떤 뭐 개파 이런 것에 제가 매일 필요도 없고요. 저는 아직도 당 바깥에 있지만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주당부터 기득권 내려놓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대선 막바지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거리 손을 맞잡았을 때 그 네. 단계에서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출마를 결심하는 단계에서든 이재명 고문하고 그러니까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한 바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선 중에 연대를 하면서 어떤 조건이다, 자리다, 지분이다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 얘기를 꺼냈더라면 제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야합이나 이합지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같이 연대를 한 것이고요. 대선 후에는 이재명 후보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서로가 이 가치를 같이 하기로 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대한 추진 방법과 계획을 얘기했을 뿐이지 예.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나 뭐 출마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한 번 없습니다.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중간 결론 삼아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표님께서 거의 이제 그 대표 슬로건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정치 교체와 네. 경기지사 출마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겠죠. 예. 그 같은 동력을 가장 받기 좋은 위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와 함께 그 같이 연대를 했던 파트너였던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지사를 하면서 네. 나름대로 실적을 올렸던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범정치 교체 세력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구가 경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기도 광주군에서 천막집에서 시작을 해서 제 꿈을 키워왔던 것이고 대학 총장을 했던 것이고 공직 생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연고가 가장 깊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그런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또 한 가지는 그 대표님의 어떤 출마를 전후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경선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치 교체의 요체가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 룰에 있어서도 예. 바깥에 계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분들 들어왔을 적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바깥에서 오시는 분이 권리당을 한 명도 모르는데 예. 공정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또 뭐 당에서 아주 그 큰 뜻을 가지고 충분히 잘 조정하거나 또는 결정하려고 믿습니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는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이 경선룰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따르시는 거고. 뭐 만약에 그렇게 결정한다면 따라야 되겠지만 예.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예. 납득할 만한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또 경기지사 출마를 어제 선언하지 네, 그러셨더군요. 않았습니까? 또 같은 날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다면 이제 본선에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쟁자로서? 유 후보님은 의원님은 뭐 훌륭하신 분이죠. 경제 전문가고 뭐 그렇지만 저처럼 직접 경제를 운영하거나 또는 책임졌던 분은 아니고 옆에서 훈수 두고 비판하고 KDI 하셨던 계셨던, 분이죠. 예. 예, KDI 박사 출신이시죠.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현장 경제는 모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뭐 그 직접 저처럼 예. 경제를 35년 경영을 해보고 예. 나라 살림을 살아본 그곳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옆에서 이제 훈수도는 입장을 많이 계셨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경기도지사로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경제적 과제는 뭐예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지금 우선 저는 미래 대비와 예. 민생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경기도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인 동시에 네. 또 서로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이 민생 안정과 균형 발전을 같이 해야 되는 아주 종합적인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이죠.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경기 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게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얘기지요. 네. 경기도는 그 일체감과 자부심이 큰 도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출생하거나 태어나거나 성장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다 연고가 있는 분들인데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 그 연고가 1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경기도에서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경기도민을 자부심을 손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현행 법률에서 이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만 전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률 조항에 기초해서 본다면 그 연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대구시장에 출마하셨더라면 누구나 납득을 하셨겠죠. 네. 그렇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아무나 와서 그 연고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경기도민들께서 좀 자부심에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보시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하고 합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지난번 그저께인가요? 우리 윤 비대위원장과 바로 실무 협상을 들어가기라서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좀 마무리를 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 일정이 있기 때문에 4월 뭐 안에는 뭐 무조건 해야 되고 가능하면 좀 당겨보려고 생각을 양당이 하고 있습니다. 4월 안에는 4월 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혹시 우리 대표님 말고도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 출신 인사가 또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그 많은 분들은 아니어서 예. 전국적인 후보를 낼 수는 없지만 네.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 출마를 희망하는 젊고 유망한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뭐 출마를 하실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대선 후에도 이재명 고문하고 이제 몇 차례니까 통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한데 일단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이재명 고문의 어떤 역할론 이야기가 주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 대표님은 이재명 고문의 그 의중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통화를 몇 차례 하면서도 이제 그 대선 중에 얘기했던 정치 개혁과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저나 뭐 또 이 고문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크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우선 조금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계시고 싶은 생각이 좀 당분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서야 여러 가지 좋은 결과라든지 또 그동안의 그 도지사를 하면서의 이 성과라든지 봤을 적에 이제 당을 위해서나 이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경선 통과해서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되신다면 네. 이재명 고문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뭐 우선 그 당에 이제 공식 후보가 된다면 예. 뭐 저를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원 유세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글쎄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고문께 맡기고요. 어쨌든 뭐 지원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네. 이 경기도에서 좋은 도정을 펼치고 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좀 도와주십사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를 또 발판으로 해서 네. 우리가 연대했던 가치들 실천하는 정치 개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일을 같이 좀 힘합쳐서 하자 이런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이재명 고문이 이제 그 지방선거 본선에서의 도움도 이제 그 중요하지만 경선을 이제 통과하려면 어떤 그 소속 의원들의 또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제가 그 경기도 의원들하고 쭉 연락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네. 꽤 많은 분들이 성원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